좋아요, 구독! 자, 오늘 시장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카오만큼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농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시장이라고 해서 뭐 웃음 지을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시총이 13조 원가량 증발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국내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네카오는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은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안 될 때는, 다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내게 좀 더 빠져도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주식으로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들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도 벌써 6만 전자가 깨진 지 오래고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보니까 여타 다른 뭐 종목들 웬만해서는 다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웬만한 큰 폭락이 아니라 이건 진짜 평상시에 우리가 주가가 50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갈 때 그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네이버가 시장, 제가 이제 개장 초부터 봤는데 네이버가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자아냈죠. 다른 것들이 다 올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포시마크라는 미국의 C2C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공시들이 쏟아졌습니다. 2조가 넘는 돈을 여기에 이제 인수 금액으로 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포시마크가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지급 보증까지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들이 들으면서 몇 가지 시장은 이제 처음엔 당황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뒤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오는 시장의 분석은 과연 지금 상태에서 이 네이버의 사상 최대 빅딜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과연 시너지 효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무심, 그리고 2조가 넘는 돈을 물론 이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이걸 순수하게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이 돈을 지금 쏟아부어서 이익을 얼마큼 창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이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의 확장성이 어디냐라는 그런 고민들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따라 내려가죠. 근데 카카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달 이제 10월이니까 28일 날 2020년에 해외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한 게 한 3,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EB라는 것은 처음에는 채권으로 발행을 하고 자사주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주고 돈을 이제 줄 것으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근데 이 자사주 교환 조건이 주가가 9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9만 원짜리 자사주를 받느니 그냥 나 채권 발행금리는 제로거든요. 그냥 원금만 돌려줘라고 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1조가 넘기 때문에 3천억 정도 채권 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천억에 가까운 자사주를 어떻게 처리해야죠. 이게 이제 또 블록딜에 대한 이 뭐 우려감, 어쨌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다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일단 네이버발 악재가 터지면서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 또 악재가 있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두 종목들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굉장히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각각 지금 개별적인 악재들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반등하는 기미를 보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매크로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서 성장성이 가시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을 둘러싼 이 환경의 개선과 성장성 개선. 성장성 개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반 투자자가 느끼기엔 좀 막연하거든요. 과연 어떤 시그널들을 저희가 좀 감지를 해야 두 기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는 우리가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기업이죠.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저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 PC 화면에서 네이버 포탈을 이용해서 정보 검색을 했었었고 여기 오는 과정에서도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카톡을 계속 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거예요. 쓰고 있는 기업인데 왜 이 기업들이 주가가 못 오르느냐?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주가는 영원히 올라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반영된 게 현주가입니다.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현주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네이버 쓰고 있고 카카오 쓰고 있지만 그게 반영된 주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물론 그게 조금 더 많이 반영됐느냐 덜 반영됐느냐 차이는 있지만 반영됐다라는 주가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될 의구심은 그거죠. 과연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현재 모델은 알았어. 우리가 뭐 언제까지 쓸지 모르지만 일단 쓸 것도 알았어.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벌지?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성에 대한 답이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포시마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성장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주들이 과연 성장할까 의구심을 갖는 거지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뭔가 새로운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악재 해소가 돼야 돼요.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요. 인건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포시마크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카카오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돈 되는 것들은 다 분할 상장했어요. 다 잘라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카카오가 뭘로 돈을 버느냐? 솔직히 저도 이 증권가에 오래 있었고 이 카카오의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누구보다 높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카카오와 그룹주와 관련된 수많은 어떤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카카오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보는 눈도 있잖아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주주와 소통과의 문제, 이런 것들, 경영진과의 문제,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경영진이 주주들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도 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단순하게 네이버 카카오가 2020년, 21년 대중주인 건 사실이지만 2021년 이후에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흘러내리기만 한다라는 주가는 뭔가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뭐 사실 저도 지금 이 두 기업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지경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이 주가에 좀 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줄어드는 이 영업이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이버에서는 이슈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미국의 당근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여전히 내림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많은 기업들 인수 합병을 해오면서 몸집을 불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이 포시마크는 네이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뭐 인수 합병이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주가에 있어서는 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포시마크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낯설었던 기업인데 이게 북미 지역 그리고 이제 몇몇 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당근마켓의 표현을 하셨는데 당근마켓은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제품들을 다 활용하잖아요.
거의 모든 제품을 활용을 하는데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는 패션 쪽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패션, 명품 이런 것들을 서로 소비자들끼리 주고받고 있는 당근마켓의 한 분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봐야 되죠. 이게 현재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카카오가 2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네이버가 2조라는 돈을 쏟아부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렇게 뚜렷하게 잡히는 건 없어요.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를 인수한 건 좋지만 네이버가 여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 두 번째는 플랫폼이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톡을 썼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스타로 가는 또 과정에 있죠. 여기에 또 당근마켓이라는 게 나오면서 쿠팡과 또 경쟁을 하고 네이버 쇼핑하고 경쟁하고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포시마크 같은 경우 패션 쪽에 집중돼 있고 또 다른 쪽에 집중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 우리가 이제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플랫폼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얹든지 간에 이 생태계를 다 장악할 거야라고 봤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는 걸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새로운 게 오면 웹 하나만 그냥 깔면 됩니다. 거기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입자가 많고 구독자가 많은 게 그렇게 과거처럼 높은 밸류를 쳐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전환 비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A를 클릭하다 B로 클릭하는 데 있어서 전환 비용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귀찮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슬기 아나운서도 그렇죠. 뭐 새로운 것들이 뭐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거 하나 클릭할 때 처음에 뭐 약간의 어떤 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하고 하는 거 있어서 반나절이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플랫폼이 누리고 있는 비교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